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계란은 40% 폭등했고 육류와 채소도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1,4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오후 LA 다운타운 노숙자 밀집 지역 스키드로우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이정재가 MBC 아메리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 콘텐츠를 통해 한인들과의 교감을 늘려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자신의 딸에게 한인 여학생을 때리라고 시켜 실신하게 만든 흑인 여학생의 어머니가 벌금 $9,000를 내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분노 조절 관련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치를 웃도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1.4% 급등하면서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Food prices are up 11.4% on a year ago basis.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계란 가격은 39.9%, 우유 17%, 빵 16% 이상 뛰었습니다. 육류도 뛰어올랐습니다. 닭고기 가격은 17%,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7% 가까이 올랐고 과일과 야채도 9%씩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조류 독감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공급 차질, 국제유가 상승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Their own personal finances, which largely can be translated into personal disposable income, well, that's falling in real terms.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이른바 반찬값 절약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을 볼 경우 예산을 정해 계획적으로 필요한 식품만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마트에서 신용카드나 데비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써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체감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Take cash to even fill up your car because you will find you'll drive less because you're thinking, I just spent $50, that $50 out of your hand. 치솟는 물가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이제 식단과 쇼핑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환율이 또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7원 넘게 올라 1달러에 1390.9원, 이제 1400원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해 1.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건 미국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거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같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한국은행은 올해 2번 남은 기준금리 결정 때 0.25%포인트씩 올려 연말 3%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음 주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걸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유가가 더 크게 큰 폭으로 뛴다든지 미국 경제가 훨씬 나빠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리기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연간이자는 한 사람당 16만 3천 원씩 늘어납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57조 원, 이 가운데 78%는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늘 오후 LA 다운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LA 다운타운 샌 줄리안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격 당시 상황과 용의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노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스키드로우 지역과 인접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 구두를 착용한 상태로 쥐색 3턴을 타고 도주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이자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 씨가 MBC 아메리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장에 울려 퍼진 한국어. 배우 이정재 씨가 전한 한국어 수상 소감의 감동은 미주 한인사회에 더 특별합니다. 이정재 씨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과 어떤 그런 역경의 세월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전해 들었고 또 지금은 비록 뭐 K-팝, 뭐 K-컬처, K-무비 이런 한국의 컨텐츠를 비롯한 문화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어떤 인식, 위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크게 아주 무겁고 또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K 콘텐츠에 갖는 자부심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면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한인분들이 느끼는 이 자긍심, 자부심 이게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뭐 그러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냥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감정이 내가 생각했을 땐 이 감정하고는 굉장히 더 큰 감정이구나.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조했습니다. 더 좋은 K 콘텐츠로 한인들과의 교감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날에 또 한인분들과 아시아계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야, 이거 참 앞으로 진짜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의 어떤 그런 교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더 강하게 많이 들면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헐리우드에서의 활보를 예고한 배우 이정재. 타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건실하고 또 성실하게 사신 것만큼 그만큼의 큰 행복과 기쁨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낙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낙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낙태 시술병원 안내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site features information on how, where, and when to access abortion and reproductive health in California. 주 당국은 많은 주민들이 낙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다국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중 무휴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주내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연결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숙제 도움을 받거나 개인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 헬프 나우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공부 내용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1:1 튜터링을 통한 실시간 전과목 숙제 보조, 언어 학습 등이 제공되며 성인들을 위한 글쓰기와 시민권 획득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동안 넓혀진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농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인 한인 여학생을 때려 실신하게 만든 흑인 여학생의 어머니가 $9,000를 물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국은 경기 당시 자신의 딸에게 상대팀 선수인 한인 여학생 로린 함양을 때리라고 명령한 라티라 헌트에게 $9,000를 배상하고 서면으로 사과 편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분노 조절과 관련한 치료도 함께 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티라 헌트는 경기 중에 자신의 딸이 3점 슛을 시도하려다 함양에게 걸려 넘어지자 코트 밖에서 가서 함양을 때리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함양은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가슴과 목에 타박상과 뇌진탕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교도소에서 아기 상어 동요를 무한 반복으로 듣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해 교도소 측을 고소했던 수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교도소는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된 존 바스코가 지난 11일 오전 3시 50분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교도관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스코는 교도관 2명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로 4시간 동안 아기 상어 동요를 반복해서 듣게 한 혐의로 오클라호마주 당국을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바스코가 폭행당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클라호마주 교도소는 논란 이후 해당 교도관들을 해고시켰고 바스코와 같이 피해를 당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헐리우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소녀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번스타인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15살 소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학생 모두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2블럭 떨어진 렉싱턴 파크에서 펜타닐이 가미된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퍼코셋을 구매한 뒤 화장실에서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렉싱턴 파크 인근에서 또 다른 약물 과다 복용 신고가 접수됐으며 관계자 역시 고등학생들로 파악돼 경찰은 2건의 사건이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통합교육부 측은 LAPD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교내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 7개 주에서 유통된 스타벅스의 일부 음료 제품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일부 음료 제품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3월 20일까지인 15온스짜리 스타벅스 바닐라 에스프레소 제품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7개 주에 유통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없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협의체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합니다. 외교 국방차관이 속속 워싱턴에 입국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대북 메시지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전개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주는 확장 억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차관으로 구성된 2대2 확장 억제 협의체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열립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이전과 다른 좀 더 강화된 확장 억제 수단을 보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또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지난주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천명한 상황이다 보니 이번 한미 전략협의체에서는 여기에 맞서 이전보다 수위 높은 결과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보다 강화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루 먼저 입국한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핵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직접 확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청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앤드류 합동기지에서의 전략 자산을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는 안보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역시 별도의 만남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잇따라 입국한 외교 국방차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곳 시간으로 모레 나오는 회의 결과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 국민의힘, 어제 법정 다툼 2차전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시키자 국민의힘이 당원의 비대위 조건 규정을 바꿔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렇게 당원을 고친 게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일정부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며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예상 밖 일격을 당하자 국민의힘은 당원을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이 바로 그 비상 상황이라며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2차전의 쟁점은 이 새 당헌의 정당성.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벌어진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 되도록 당헌을 맞춘 데다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개정된 정당한 당헌이며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다시 한번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 당헌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헌의 정당성 여부와 비대위의 운명은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2주 뒤 신문까지 모두 마친 뒤 이준석 전 대표 또는 국민의힘 비대위, 다시 둘 중 한쪽 손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경 수사에 말을 아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에 국력을 낭비 말라고 날을 세웠고 당 지도부도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나섰습니다. 지지층에게 검경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당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검경 수사에 대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정쟁,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 지도부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을 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뒤집은 건 생억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안위에서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이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안 수사에서 관계자 진술이 번복됐으며 압수수색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다고 반박했고 여당은 오히려 부실 수사가 바로잡힌 거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에 그 뒷면에는 저는 엄청난 다른 사항도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저한 수사, 송치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더 많은 국민의힘은 또 범죄 의혹을 밝히는 건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다.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 척결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상하이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나 서방 세력의 맞설 세력을 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신문 가판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중앙아시아 경제안보협력체로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설 수 있는 다자협의체로 중시해왔습니다. 很多成员强烈地感受到了这个能源安全、粮食安全的领域面临的挑战。 중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상대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떠오르는 초강대국 중국과 자원대국 러시아가 무제한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는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내다 팔면서 서방의 경제적 제재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에게 횡재세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400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쓸 계획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 유럽연행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wrong to receive extraordinary record revenues and profits benefiting from war and on the back of our consumers. Profits must be shared and channeled to those who need it most. 그러면서 특단의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기업들한테 초과이익 일부를 횡재세로 걷어들여 어려움을 겪는 가게에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5조 원 넘는 이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Proposal will raise more than 140 billion euros for member states to cushion the blow directly. EU의 전기값은 가장 가격이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던 회사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지만 다른 에너지 회사들은 반대로 유례없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동안 싸게 전기를 생산하고도 비싼 값에 팔아온 전력 회사들에게 주로 이익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업체들에게 초과 이윤세를 25% 늘려 부과하는 등 일부 EU 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실행되려면 회원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은 오는 30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추석 연휴에 공개돼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이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부 장관은 드라마 수리남이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사를 통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 요원의 해외 마약 조직 소탕을 다룬 이 드라마에서 수리남이 폭력적이면서 부패한 국가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람딘 장관은 실제로 수리남은 그런 나라가 아니며 마약 거래와 같은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이런 현지 동향을 공관을 통해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어딜까요? 1위는 미국 뉴욕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뉴욕에서 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 이상인 사람은 34만 5,600명이었고요. 2위는 30만 4,900명인 일본 도쿄가 차지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27만 6,4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10만 2,100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몸통 길이만 4m에 이르는 대왕 오징어 사체가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징어를 발견한 여행 가이드는 해변에 흰색의 거대한 물체가 보여서 처음에는 큰 양모 뭉치로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다리가 보여 대왕 오징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수심 500m 깊은 바다에 사는 대왕 오징어가 어쩌다 해변으로 밀려왔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몸통 전체가 올라온 경우는 저인만 그물에 걸린 것을 놓아줬을 때뿐이고 일부분이 올라오는 경우는 향유고래가 잡아먹다 남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서 서울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지역을 되찾은 가운데 러시아군이 탱크도 버리고 달아났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군의 T-72로 추정되는 탱크 한 대가 우크라이나의 마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요. 이때 길가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발견하자 갑자기 러시아군 병사들이 하나둘씩 탱크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잡히기 전에 러시아군이 황급히 달아나는 극적인 순간이 드론으로 포착된 건데요. 결국 주인을 잃은 러시아군 탱크는 나무와 충돌해 박살납니다. 촬영된 장소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은 이 영상. 지난 10일 무기와 전쟁 소식을 전하는 트위터에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입소문을 탔는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 미국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지역 주변 지역을 기습 반격하는 시점과 겹친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먹방 콘텐츠로 56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중국 인플루언서 왕 씨. 최근 살아있는 말벌을 먹는 영상을 제작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원래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입술이 퉁퉁 부은 건데요. 좋아요가 뭔지 이 상태로 또 말벌을 먹겠다고 큰 소리를 친 왕 씨.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에선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 항의가 빗발쳤고 논란이 일자 결국 동영상 공유 앱 회사 측은 그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특이한 음식을 먹는 인플루언서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월 말에도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여성 인플루언서가 멸종 위기종인 백상아리를 구워 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계정을 차단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권총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초유의 휘발유 절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주유소에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들, 기다렸다는 듯 주유기 앞에서 휘발유를 마구 넣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휘발유를 훔치러 온 떼강도. 그 숫자만 어림잡아 50명이 넘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르나르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두세 대만 있었지만 어디선가 계속해서 오토바이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주유소 직원은 용의자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을까 봐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다급한 마음에 경찰에 6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기름 도둑들이 모두 달아난 후에나 나타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용의자들은 헬멧과 마스크를 써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강도들이 사전에 공모한 사건으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영국 공군기에 실리는 모습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행을 위해서인데요. 이 장면을 수백만 명의 누리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비행기가 에든버러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600만 명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가 불안정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사이트 운영 사상 최다 조회수로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기록한 290만 명을 2배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도망가지도 않고 해먹 위에서 놀고 있는 야행성 동물인 라쿤. 미국 필라델피아주 한 가정집 베란다를 놀이터 삼아 해먹을 차지한 건데요. 집주인이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확인해봤더니 누가 가르쳐준 듯 능숙하게 해먹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해먹에서 놀던 라쿤, 꿀잠까지 즐기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미국 코네티컷의 한 생일 파티 현장에 난입한 불청객도 볼까요? 며칠이나 굶은 듯 흑곰이 인기척에도 컵케이크에만 정신없이 먹고 있죠. 파티를 즐기던 어른들은 아이들을 서둘러 집 안으로 대피시키고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현지 야생동물 관계자는 보통 흑곰은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민가에 내려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